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9월 27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일요일 잘 쉬시고 계신가요? 주말에 토요일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네요. 일단은 좀 월요일 시장 상승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번 주는 이제 마음이 무척 가볍습니다. 월요일, 화요일만 출근을 하면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좀 쉴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일요일 오후지만 그래도 뭐 월요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뭐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이틀밖에 열리지 않지만 그래도 항상 해왔듯이 각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 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에서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있어요. 29일 날.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시장의 월화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화요일 저녁, 뭐 수요일 새벽에 미국의 TV 토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반영이 중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추석 이후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미국 대선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첫 TV 토론회.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TV 토론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치인을 평가하거나 이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TV 토론을 시청하다 보면은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이런 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첫 TV 토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TV 토론 결과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TV 토론에서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무역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분야에서는 잘 알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통 에너지 또는 뭐 방산주나 이쪽에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세를 보여야지 위험자산의 좀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 전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TV 토론 결과 좀 뭐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9월 30일 날 중국의 9월 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 뭐 다 발표를 합니다. 중국 경제지표를 9월 30일 날 다 발표하는 이유는 중국은 10월 1일부터 휴장이에요. 10월 1일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 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은 9월 30일 또 역시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에 경제지표 발표와 함께 중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한국의 9월 수출입 발표가 있어요. 뭐 항상 그렇듯이 수출이 잘 나오면은 뭐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이미 20일까지 좀 결과는 나왔잖아요. 그래서 21일부터 30일까지인데 일단 또 30일은 또 영업일이 아니고 뭐 그런 점들도 좀 감안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출입 지표들은 나오면은 제가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좀 업데이트해서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출입 지표와 관련해서 어떤 업종이 좋은지 어떤 업종이 좀 좋지 못한지 그런 부분들은 연휴 기간에 어차피 어디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루 정도 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등을 살펴보면은 일단 고용 회복은 좀 정체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시장에 내일과 모레보다는 추석 연휴 이후 10월 5일 날 이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일과 모레는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서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라던가 뭔가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회피하는 전략을 단기간은 좀 취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은 2300포인트를 좀 넘어서기를 기대하고요. 그 이후에 좀 장대 양봉 등이 나와주면서 한 2350포인트 정도를 좀 화요일까지 가졌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어요. 그 정도 좀 상승을 해준다면은 현금과 주식 비중을 좀 5대5 정도로 맞춰서
연휴는 좀 더 편안하게 연휴 동안에 주식이 올라가면 가지고 계신 주식 50%로 수익을 더 내면 된다. 또 연휴 동안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면 가지고 계신 현금으로 저점 매수를 할 타이밍을 잡자. 그런 전략으로 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좀 현금 비중을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먼저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7,900원이고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해요. 3분기 영업이익 10조 원대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TV 실적 우리나라에서도 좋고요. 미국이라던가 유럽 쪽에서도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스마트폰 판매가 지금 이제 갤럭시 노트 20 같은 경우 절찬 판매되고 있고요. 갤럭시 Z 플립이라던가 여러 가지 신제품 스마트폰들이 많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초에 3분기 실적 발표하죠. 잠정 실적 발표. 그럴 때 아마도 좀 6만 전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5만 원대, 5만 8천 원대라면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수목 금의 양봉을 보이면서 21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추석 전에 주식으로 보유하고 싶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을 좀 보유를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추석 이후에 호재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락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6만전자 기대해보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기아차를 말씀드릴게요. 기아차. 그리고 이제 기아차와 현대차 중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 기아차를 뽑은 이유는 기관이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잠깐 볼까요? 현대차 보시면은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는 65,000원부터 190,000원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엄청나게. 그런다가 또 요즘에 어쨌든 현대차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중장기적으로는 한 25만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건 정말 중장기적인 문제인 거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은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차트로 보더라도 현대차는 꺾였는데 기아차는 21선이잖아요. 기아차는 21선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21선을 손절선으로 매수한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21선 또는 좀 길게 잡는다면 금요일 날의 저점, 아랫골이 잡았던 이 저점을 손절선으로 잡는다면 현대차보다 저는 기아차가 좀 나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신차 판매가 최근에 잘 되고 있어요. 카니발도 잘 되고 있고 소렌토도 잘 되고 있고 인도에서 또 소넷이라는 자동차가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26일 베이징 모터쇼를 했고요. 베이징에서 중국형 카니발 그리고 K5 신모델 공개를 했습니다. 베이징 모터쇼를 어제 했어요. 어제 토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서의 기아차 신모델 공개 상당히 좀 호평을 받는다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고요. 제가 좀 종목 공부를 해봤는데요. 기아차는 12개월 예상 주당 순이익이 한 6,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PER 10배 정도 적용을 했을 때 적정 주가는 65,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PER 수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고평가거든요. 물론 이제 BPS 자산가치 관련해서는 삼성동의 땅 이것 때문에 자산가치 관련해서는 매력이 있지만 밸류에이션 매력 역시 현대차보다는 좀 기아차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를 좀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나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적으로도 살아있고 그래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당분간 기아차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월요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